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2년 만에 이혼하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이미 이혼까지 하고 남남이 되어버렸는데 뭐하러 이런 글을 쓰냐 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 또는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네요. 물론 제가 모자랐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 응어리도 풀고 또 누군가에겐 힘도 주고 그러고 싶은 거죠. 아무튼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진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건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한창 체력을 기르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다녔는데 그게 제 담당 트레이너 눈에는 좋게 보였던 건지 아무튼 자기가 아는 형 중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소개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트레이너를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트레이너야 바꾸면 그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트레이너들마다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 저랑 맞는 트레이너를 찾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만한 관계로 오래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기를 가지고 해주겠단 소개 자리도 아닌 만큼 알겠다 하고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만난 게 남편이었죠. 참고로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고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키가 컸고 외모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호감 가는 얼굴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저를 사로잡았던 건 남편의 어른스러움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5살이었고 남편은 32살로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는데 어째서인지 그때만큼은 남편이 그렇게나 어른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주변 또래 남자친구들에 비해 훨씬 생각이 깊은 것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돌이켜보면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멍청해서 남편을 좋게 봤던 거죠. 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래도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소위 요새 금수저 은수저 하는데 저는 그래도 친정부모님은 동수저는 되지 않냐며 농담을 하시지만 제가 체감하기엔 은수저는 되는 것 같아요. 단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부모님께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거든요. 특히 대학에 진학하고 2년 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며 자퇴하겠다 말씀드렸을 때 물론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결국 저를 믿어주셨고 이후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선 한번 열심히 해보라며 제 앞으로 가게도 하나 열어주셨어요. 솔직히 굳이 가게를 차리지 않고 취직을 했어도 됐는데 그래도 제 꿈이라고 하고 제가 행복하다 하니 저 좋은 거 하며 살라고 차려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 힘들게 버신 돈으로 내주신 가게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가게를 이끌어 나갔네요. 그래서 지금은 돈도 회사 다니는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넉넉히 버는 편이고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와 나이 차이는 7살이나 났어도 벌이는 저보다 적었죠. 그러니 친정부모님도 처음에 제가 결혼한다 했을 때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좋다 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허락을 받고 나자 원래는 남편이 집을 해온다고 했었는데 그 말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가 너무 어려서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결국 청첩장까지 나오고 나서야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옆에 끼고 살림도 가르쳐야겠고 또 시부모님이 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딸같이 대해주겠다며 다같이 오손도손 살자는 소리도 하시대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였고 그래서 남자친구를 통해 거절이사를 전하니 그걸 핑계삼아 집은 못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고 서운해서 당분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시겠다나요? 그래서 결국 저희 친정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어차피 다른 신혼부부들도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아파트가 아니면 어떤가 싶기도 했기에 괜찮다고 했는데 친정부모님께선 어차피 언젠간 저 주려던 아파트였다며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한 채를 아예 제 명의로 돌려주셨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특히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턴 계속해서 틈만 나면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한다며 공동명의를 하라고 자꾸 저를 설득하려 드셨는데 솔직히 들어가서 못 산다고 말씀드린 이후로 괜히 시부모님 눈밖에 나게 된 건 아닌지 무척이나 신경 쓰였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내셨을 땐 그렇게 하고 나면 나를 좀 좋게 봐주시려나 하는 어리석은 고민도 잠시나마 했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이 이야기를 친한 언니에게 슬며시 꺼내니 저더러 미쳤냐며 절대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사람 앞날은 모르는 거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언니가 아니었으면 제 팔자는 지금보다 더 어이없이 꼬여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공동명의도 안 했더니 이걸로 또 한 번 소위 점수가 대폭 깎였죠. 어머님은 이때도 저에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서운하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이유로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건 결코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친정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한 채 밀어붙였던 결혼이었던 만큼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고 제 결정을 책임지고 싶었는걸요. 그래서 솔직히 위에 언급한 일 말고도 별의별 거지 같은 일들이 많았는데 친정에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친정부모님이 걱정하실게 뻔했으니 어떻게든 저 혼자 견뎌내려고 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을 무렵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사업차 미팅이 있던 날이었는데 장소를 확인해보니 친정아버지 사업장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이 끝나는 대로 들려서 아버지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깜짝 놀래켜드릴 마음에 미리 연락은 안 드렸어요. 아무래도 친정아버지가 사장이다 보니 자리를 비우시는 일이 잦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놀래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 정비소에 도착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정비소 실장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실장님은 저희 아버지랑 같이 10년 넘게 일하신 분이라 저랑도 꽤 친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오실 때까지 시간도 보낼 겸 실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실장님이 조심스레 저더러 시부모님은 어떻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 무렵 5만 가지 일로 시달리던 차라 솔직히 말이라도 좋으신 분들이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실장님이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데 하시면서 실은 저희 아버님은 벌써 3번이나 정비소에 찾아오셨었답니다. 낡을대로 낡은 아버님 차를 끌고서 여길 고쳐달라 저길 고쳐달라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매번 올 때마다 돈도 하나도 안 내고 가신다면서 자기가 제3자긴 하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다 싶고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해서 얘기를 꺼내시는 거라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저 하나 막대하시는 것도 부족해서 저희 친정아버지까지 그렇게 못살게 하셨다는 게. 특히나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이 저한테 큰 소리를 내시고 억지를 쓰시면 적당히 좀 하라며 오히려 어머님을 나무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어머님보단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이 컸고 의지하고 있었는데 뒤로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계셨다는 게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한테는 갑자기 볼 일이 생각났다 말하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정아버지 앞에서 죄송해하며 눈물을 보이긴 싫었으니까요. 집에 오니 퇴근한 남편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향해 저는 아버님이 친정아버지 정비소에 차수리를 맡기셨다더라. 그것도 3번씩이나. 돈도 안 내셨다더라. 알고 있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좀 당황한 듯 하더니 장인어른이 내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인간도 알고 있었구나. 정말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앞으로 아버님한테 우리 정비소로 가지 마시라고 얘기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몇 달 뒤 아버님이 또 저희 아버지 정비소로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저도 친정아버지랑 대화를 나누고 절대로 해드리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이쪽으로 오지 마셔라. 오늘 수리도 못 해드린다 하고 거절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도대체 네 아버지는 사돈 알기를 뭘로 아는 거냐? 오는 손님을 막는 가게가 장사가 될 것 같냐? 내가 왜 문전박대를 당해야 하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 못 들으셨냐니까 당신은 들은 바가 없다시대요. 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도저히 남편만 믿고 있을 게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대놓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자선사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사업장인데 아버님이 이렇게 무턱대고 가셔선 돈도 하나도 내지 않으시니 저희 친정아버지 입장에선 손해가 크다. 그러니 찾아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또 시댁에서 난리가 났죠. 그까짓 거 개나 소나 하는 자동차 정비소 하나 한다고 거들먹거리냐. 내가 차를 100만원치 수리를 했냐 1000만원치 수리를 했냐 하시면서 말해요. 정말 사람한테 질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군요. 이 일로 저는 남편과도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와 제가 아버님한테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찾아가 깽판을 놓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무렵부터는 솔직히 차라리 이혼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더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신혼 초부터 시부모님이 막말로 개차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 하나만 보고 어떻게든 버텨왔던 건데 남편마저 시부모님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란 걸 알고 나니까 절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혼하자고 내지르지 못했던 건 역시나 친정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으로 인해 그런 곤란을 겪으시면서도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건 어떻게든 제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셨을 텐데 그런 친정부모님께 결국 상처를 드리는 건 아닐지 두려웠거든요. 혹시 다른 부부들도 이 정도 문제는 겪으며 사는데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20대의 어린 나이에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 고민을 고맙게도 남편이 단칼에 정리를 해주더군요. 결혼 전 친정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제가 큰맘 먹고 미국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말이 보내드린 거지. 솔직히 제가 해드린 건 항공료가 전부였고 이후에 들어간 경비는 전부 친정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시면 꼭 우리 딸이 보내줘서 다녀왔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난 봄이었어요. 대청소를 하며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친정부모님이 미국 여행 당시 저를 생각하며 써주신 엽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엽서 내용을 찬찬히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대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친정부모님 얼굴이 스치면서 감정이 복받쳤던 건지.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저더러 청소하다 말고 뭐하냐며 전 남자친구 편지라도 되냐 하더니 제 손에서 친정부모님이 써주신 엽서를 낚아채 갔습니다. 제가 돌려달라는데 남편이 키가 크다 보니 제가 어떻게 뺏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결혼 전엔 그 큰 키가 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저를 약 올릴 때나 그 키를 써먹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아무튼 이내 남편이 엽서를 제 얼굴에 거의 던지더니 저더러 장인 장모님만 미국 여행 시켜드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보내드린 거라니까 그래도 그때 자기랑 사귀던 때 아니냐면서 그럼 자기랑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번 돈으로 보내드린 여행인데 그거를 오빠랑 상의를 했어야 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됐던 건지 더는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씩씩거리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한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도 이참에 유럽 여행 한번 보내드려야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오빠 돈으로 보내드리라고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면서 장인 장모님 미국 여행도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시부모님 유럽 여행도 제 돈으로 한번 보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제 앞에서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걸더니 대뜸 제가 시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린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안 보내드릴 거라고 악을 썼습니다. 진짜 이날 둘이 서로 때리지만 않았지.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싸워댔죠.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더러 제가 어려서 뭘 모르는 것 같은데 효도를 할 거면 당신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한답니다. 나중에 다 늙은 시부모 보면서 옛날에 잘 좀 해드릴 거라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면서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냐? 남편한테 하시라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모든 게 짜증이 나면서 더는 어머님하고 마주 앉아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막 헛구역질이 나는 게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나가달라 말씀드리곤 저도 제 가방하고 차키만 챙겨서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친정어머니가 좀 놀라신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어이구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지대요. 그리고 니네 친정어머니한테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며 그간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얻어맞지만 않지.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요. 친정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했고 바로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나신 건 처음 봤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저희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다 가만 안 두겠다며 절 데리고 시댁으로 쫓아가셨거든요. 그리고는 시댁에 도착해선 아버님 면전에다 대고 나이 처먹고 내 딸이 니들 돈줄이냐? 왜 남의 딸 집을 탐내냐? 여행은 니들 능력으로 다녀라. 솔직히 절대로 어디 가서 야, 너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정말 쌍욕을 하시면서 아주 가만 안 둔다고 화를 내셨죠. 그리고 그런 저희 아버지 기세에 아버님도 크게 놀라셨는지 오히려 사돈 어쩌고 하시며 사정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돈 같은 소리 한다고 당장에 이혼시킬 거니 그런 줄 알라고 또 욕을 하시고요. 정말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나타난 저희 남편한테도 야이 개야소야 하시면서 이따위로 하려고 어린 내 딸 꼬드겼냐 하시며 곱게 이혼해주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하지만 이혼까지 이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남편이나 시부모님 입장에선 솔직히 어디 가서 저 같은 조건의 며느리를 보나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자기들이 잘못했다 생각이 짧았다 문자를 해오고 남편은 특히나 가게 앞에 찾아와 죽치고 있기도 했는데 이땐 솔직히 좀 무서워서 어르고 달래서 집에 보낸 적도 있네요. 하지만 나중엔 결국 저희 친정아버지가 골프채 들고 남편 회사로 쫓아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뭐 그렇게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부모님이 위자료 어쩌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오히려 제가 소송 걸겠다고 솔직히 뭘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저도 열받아서 아무 말이나 한 거죠. 아무튼 저도 막 나갔더니 좀 잠잠해지대요. 솔직히 지금도 생각하면 분하고 어이없고 사람이 뭐에 홀리면 앞뒤재 보고 그런 것도 없다더니 아무튼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게 분하고 저도 여자로서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산산조각이 나서 억울하고 그래도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려고요. 아, 그리고 혹시 친정부모님이 이혼한 절 부끄러워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친정부모님께선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내 결단을 내린 제가 자랑스럽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겐 무척이나 큰 힘이 되었답니다. 이런 부모님이 곁에 계셔주시는 한 앞으로 제가 못할 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